어떤 연예인이 강릉에서 늦은 촬영을 끝내고 영동 고속도로에서 매니저와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차에 엄마와 꼬마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매니저가 옆에 달리는 차 안에 꼬마에게 귀엽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연예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차가 아니야.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은 속도로 걷고 있어. 학원에서 깜박 졸았던 영수는 새벽이 되었다는 걸 알고 급하게 학원에서 나왔다. 이미 버스, 전철은 끊어진 시간. 택시를 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터벅터벅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어디로 가냐며 공짜로 집까지 태워주었다. 집에 도착하니 학생은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았다. 왜 공짜로 태워주신 거죠? 학생, 늘 조심하게 나. 내가 학생 걷는 뒤에서 차 몰고 왔는데 학생 뒤에서 한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오더라고.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로는 7살 난 여자아이를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말했다. 빗물이 다 묻잖아. 추워.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다. 남자가 말했다. 돌아올 때는 등이 젖겠군. 어떤 군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A라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몽유병이 있었는데 자면서 돌아다니며 다른 군인들의 머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A 자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어느 날 A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이 A에게 와서 왜 자꾸 나와 다른 군인들의 머리를 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A는 제가 어떤 꿈을 매일 꿉니다. 수박들이 많이 놓여있는 밭을 꾸죠. 전 항상 수박을 먹으려고 수박에 머리를 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수박은 익지 않아요. 순간 병장은 소름이 돋았다. 수박을 두들겨 익었는지 알 수 있는데 수박이 익었다면 칼을 들고 쪼개어 먹겠죠.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지. 집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것이 비쳐버렸어. 등 뒤에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영능력자를 수소문해서 그 사진을 감정받았지. 그랬더니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끼지 않는군요. 심령 사진이 아닙니다. 라지 뭐야. 에이, 괜히 깜짝 놀랐잖아. 귀신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야. 그렇다면 장롱 안에 그건 귀신이 아니라면 뭐지? 어떤 여자애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애들도 별로 없고 오늘은 버스 타고 싶은 날이어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는 오지 않고 택시만 계속 오는 거야. 택시 타고 집에 갈까?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버스 타고 싶어서 버스를 계속 기다렸대. 한 10분 지났나? 택시가 10분 동안 5대 정도 계속 지나가는 거야. 여자애가 와, 택시 진짜 많이 지나간다. 이 생각하고 너무 신기해서 심심하고 그러니까 택시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근데 택시가 오고 또 다음 택시가 오고 그 여자애는 계속 택시 번호판만 봤는데 갑자기 막 다른 길로 달려나갔어. 왜 그런 줄 알아? 택시가 오고 또 오고 택시가 여자애 앞에서 멈출 때마다 본 택시 번호가 똑같았어. 어느 프랑스인 노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홍콩을 여행하다가 배가 고파져서 가까운 곳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 부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는 자신들의 애완견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나 웨이터가 외국어를 못 알아듣자 몸짓을 섞어가며 어느 정도 설명을 하자 이해했다는 듯 애완견을 안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웨이터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요리를 노부부 앞에 가져왔다. 부부는 자기들이 이렇게 큰 요리를 시켰나 의아해 하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애완견이 노르스름하고 먹음직스럽게 익혀져 있었다. 어느 날 TV로 예능을 보고 있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귀신처럼 분장한 여자가 구석에 쭈그려 있었다.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눈이 퀭해 보였다. 나는 예능 스태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러 가려고 TV를 껐다. TV를 껐는데도 그 여자가 그대로 있었다.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떠났다. 부부가 한 마리씩 말을 이끌고 넓은 들판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이 요동치며 남편을 떨어뜨렸다. 떨어진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한 번이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말에 올라탔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아내가 참 착한 남편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또 말이 남편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2번, 이번에도 화를 내지 않자 아내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가던 도중 또 말이 남편을 떨어뜨리자 남편은 어디서 칼을 구해와서 말을 무참히 죽여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기가 막히고 무서웠지만 남편에게 그렇다고 말을 죽이면 어쩌냐고 따졌다.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 한 번. 한 아버지가 7살 아들에게 잘 자라고 말하려고 아이의 방에 갔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잘 자라는 저녁 인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상이었다. 아들은 이불을 두른 채 앉아있는 듯 보였다. 얼굴만 조금 보이는 상태였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아들, 자.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빠, 내 침대 밑에 괴물이 있는지 확인해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럴까? 침대 밑을 보니 창백한 표정에 익숙한 7살 아이가 있었다. 한 딸이 위층에 있는 그녀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벌써 밥 시간인가? 그녀는 두 손으로 책상을 밀고 일어났다. 걸어서 계단 쪽으로 가서 계단 손잡이를 잡았는데 갑자기 그녀의 손 위에 또 다른 손이 그녀의 손을 낚아채 계단 옆에 있는 방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그녀의 입을 막고 손을 당긴 것이 그녀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너무 당황해서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얘야, 내려가지 마. 나도 들었어.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 엄마는 얘야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나는 혼자 살고 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울 때도 있지만 귀찮아서 도어 체인을 걸지 않는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 자취하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문득 불안해져서 체인을 걸쳤다. 체인을 거니 조금 안심이 되었고 걱정 없이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왜 어제는 체인을 걸었어? 어느 회사원이 평상시처럼 퇴근에 귀가하던 길이었다. 집 앞에 다 왔을 때 커다란 종이박스가 그의 집 앞에 놓여져 있었고 누군가가 그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둔 것으로 생각하고 괘씸한 생각에 박스를 차로 들이받아 버리고는 차를 주차하고는 집으로 들어왔다. 집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다녀왔다고 외치자 아내가 약간 놀란 듯한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다. 애가 당신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집 앞 박스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